한섬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섬 관련한 뉴스를 보면은 한섬 시장 위축의 판관비 증가로 실적 하향, 목표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매일경제 11월 8일자 뉴스가 있었고요. 한섬 강력 브랜드력과 재무 건전성이 매력, 메리츠 증권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3분기 실적 성과 순이익은 줄었으나 신사업 투자 탓이다. 그리고 단기간 주가 상승은 쉽지 않으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 추천.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 이런 용어들이 참 저는 좀 생소하긴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의 설명은 적합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쪽은 제가 요즘에 조금 아트만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왔었는데 요즘 그 목적에 의해서 생략은 좀 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이제 생략하고요. 바로 이제 스루풋 손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15.5% 증가했는데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그것은 11.6%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루풋은 16.5%로 증가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 스루풋 그 재고 자산을 WCA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가공 비율을 그 빼가지고 실제 그 가공비가 애드가 안 된 그런 그 재료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13.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약간 좀 높다 하는 것은 재고 관리에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률은 0.7% 증가했습니다만은 운영 비용이 19.5% 크게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 0.03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862억 원으로서 5%가 내려갔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370억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자산 내역이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52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품이 392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죠. 이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스루풋 타임즈에도 잠깐 그 대문에서 소개를 한 겁니다만은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료 비용 빼기 기말재고 산식으로 쭉 우리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원가 회계의 위의 산식은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위의 산식대로 말하면은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죠.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산식대로 하면은 기말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재고의 범위가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스루풋 회계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디커플링 해가지고 이런 이 매출액에서 또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이익을 빼는 그 과정에 그 다음에 또 매출 원가는 이런 또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없이 그 매출액에서 바로 매출 변동비를 빼는, 우리가 그 원가 회계를 안 하고 그냥 그 스루풋 회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 변동비는 그 재료비 그 원재료 가격 그대로거든요. 이거를 빼면은 바로 스루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대안도 저는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끝없이 도전하는, 도달하려는 그런 박진 개념이라고 뭐 굳이 철학적 용어를 조금 좀 해서 조금 그 지식연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물론 이제 원가 회계에서도 그 재고 회전율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바벨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이제 계속 이거를 좀 홍보할까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9개월 동안에 0.9회전을 회전했어요. 근데 소수점 두 자리로는 회전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스루풋율은 그 0.7% 상승했죠. 그러니까 스루풋 쪽까지는 이제 뭐 그래도 이익이다, 이익이 마진율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가 제품 가격 추이를 또 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요것은 생략하는 거로 하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낮습니다. 11.5%. 작년에는 무차입 경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11.5% 레버리지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버퍼율은 41.3%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추천선 가이드라인은 50%. 그러니까 비상사태 때를 위해서 얼마나 이 현금 동원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비율로 보면 되겠죠. 이게 41.3%면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쓰는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41억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회사는 A, B, C로 좀 잘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19.4% 증가했고요. 상품 매출원가가 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0.1%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원가 회계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0.1%가 내려간 거로 이렇게 됩니다. 운영 비용은 19.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0.1%뿐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원재료 가격도 뭐 크게 내려가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 총 제조 비용 기준으로는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는 굳이 확인하지를 않았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상품 매출원가를 앞에 비성분에서 별도로 표시했거든요. 근데 스루풋은 그냥 상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상품과 제품을 그냥 포함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스루풋으로 할 때는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상품과 제품 WCAI에 상품도 그냥 포함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 갭이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증가액을 빼면은 이게 일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015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장부상 재고는 990억 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25억의 현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은 재고자산 처분 손실로
25억 원이 나갔다. 그래서 그거를 빼주면은 일치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봤을 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쪽에서 인건비가 922억 원대가 나갔는데 작년보다 13.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6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계통에서 직원들을 뽑아주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이 일자리 젊은 청년들 또는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인상률은 8.5% 인상된 거로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한 7,300만 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섬유 계통으로서 패션 계통으로서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주비가 그런데 26.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15.4%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한 15% 정도 올라갔는데 이 자관 이 생산을 하면서 외주비도 좀 그거보다 좀 크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좀 비례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3분기까지 1조 1천억 원대인데 연말까지 1조 한 4천억 하지 않겠냐. 1조 4천억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오는 거로 결산이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재고가 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획했을 때는 영업 쪽에서 계획했을 때는 뭐 재고의 증감 여부를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막 이걸 나쁜 가격이라고 하면 아주 고급 의류라고 해서 한 벌에 140만 원짜리 여성 고급 의류를 팔았다 한다면 한 15만 4천 원 남기면 되는데 이거를 실제 판매하면은 원가 계산상으로는 재고가 늘면은 이익이 증가하니까 한 22만 1천 원의 이익이 난다 이렇게 결산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또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재고를 줄이자 이렇게 돼서 재고가 그냥 3분기 재고 수준으로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도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22만 1천 원짜리가 13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원가의 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루풋을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소개하는 입장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4분기까지 매출을 예측을 하면은 원가회계는 140만 원이었지만 고급 브랜드 의류 한 벌을 럭셔리한 거를 그래도 135만 원에 5만 원 싸게 스루풋 회계는 팔아도 우리는 17만 3천 원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봐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1.2회전 좀 해보자 그러면은 10.5% 증분율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매출은 163만 4천 원의 매출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영업이익은 41만 8천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고만 감소했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바벨 전략의 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볼 때는 생산량을 감소해서 재고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본다면은 판매 가격 매출액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만 생산 감소에 의해서 이게 줄고 그 다음에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8만 6천 원으로 크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 23만 원 범위
오차 내에서 그 결산이라기보다도 그 매출 및 영업이익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를 보면은 그 9,600원이 내려가서 26,000원 선입니다. 장부 가격 대비 44%밖에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현대 홈쇼핑이 34.64%, 한섬이 자기 주식이 10.8%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9%, 그 다음에 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드 리서치가 8.56%, 그 다음에 외국인이 26.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외국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한섬 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